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의 김용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나이 들면서 시작된 아내의 변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시작된 아내의 성행동의 변화에 의아하고 그리고 당황하는 이런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거 되게 당연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잖아 하면서 그런 행동들에 대한 정의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규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관점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또 아니면 이렇게 지금 달라진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변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래서 가능하면 기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우리 이제 사연자분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연두의 빛에서 초록으로 넘어가는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한 남자분이 들어오시면서부터 되게 어색하신지 쭈삣쭈삣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쭈삣쭈삣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조금 어색하게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첫 모습부터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점잖고 교양 있으신 분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실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분께서 본인이 소개를 이제 앉으시면서 이제 어떤 게 어려우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소개를 먼저 하시는 거죠. 본인 소개는 이렇습니다. 72세이시래요. 아이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두셨대요. 지금은 딸은 결혼을 해서 나가 살고 아들은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아내하고 세 식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드님께서 아직도 나이가 꽤 되는데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워낼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님 얘기를 하시는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드님하고 뭐가 불편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곧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러시면서 사실은 오늘 여기 온 거는 아들 얘기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내가 좀 변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하기가 나는 어렵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은 어떠신 분이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편분이 보신 아내예요. 아내의 속마음이나 아니면 아내가 어떠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아내는 68세로 4살 차이가 나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내조를 잘해서 제가 살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잘 이렇게 키워내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아주 모자람 없이 잘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가족 내에 즉 시댁이겠죠.
그래서 원가족인 가족 내에서 생겼었던 인간관계에서 조금 껄끄러운 문제들도 아내가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아주 굉장히 관계들이 좋게 화목하게 지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내한테는 큰 뭐가 없다고요? 불만은 없어요. 그 부부간의 성관계도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일반적으로 여긴 범위 안에서 뭐 가끔 젊었을 때는 조금 자주 나이 먹으면서는 뭐 조금 이렇게 소원해진 그냥 아주 굉장히 평범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수동적이고 마지못해서 성관계를 하더니 작년부터 아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성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 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남편인 나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잘 모르겠다는 걸 아내한테 이렇게 드러내기도 되게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럴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자세한 부분에서 난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경우 참 드물거든요. 남자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뭐 젊을 때도 그러시지만 나이 드시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현상들은 두루뭉실하게 그다음에 사실 솔직하게 무엇들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고쳐보기 위한 노력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게 보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식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집만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뒤로 수근수근 그리고 화만 잘 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어갖고 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갖고는 제가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명확하게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좀 자세하게 성행동이 변하신 것 같은데 그 변하신 성행동을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선 성관계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사람이 가끔은 먼저 제안을 하시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여태 성관계를 먼저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자고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다. 두 번째는 성관계 시에 본인이 이 남편이 내가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그 관계하는 가운데서 어떤 행동들이 내가 만족한지 아내 스스로 내가 만족한지 불만족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변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뭐 고맙다, 아니면 이건 싫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전체적으로 두리뭉실이 아니라 콕콕 집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관계 하면서 새로운 체위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법들, 여태까지 우리 부부가 하지 않았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제시를 좀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자기는 되게 이렇게 당황스럽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지라고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한편으로 나아가서는 본인의 느낌이나 아니면 본인이 만족스러운 거냐 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이 내가 만족했는지 느낌이 어땠는지라고 하는 질문도 쓱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그다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우가 없으셨나요? 가끔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게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부정적인 변화일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전에 이런 현상들 앞에서 나는 내가 편안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편안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 답을 해야 되는 저와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분이 되게 용감하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을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아주 금방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불편하니까 거기서 안 좋은 소리를 탁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내와의 관계, 부부 관계가 아주 굉장히 냉랭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너무 이상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 남편분의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를 모르겠으니 아내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아주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고 그다음에 왜 그러시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지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내분이 한번 오시도록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딱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상담을 아니면 도움을 청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반갑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을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불편하니까 전문가한테 적어도 이런 조언은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내분한테 얘기를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내분을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때 이제 드린 말씀은 본인이 어떠시냐 하고 이제 여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던 거죠.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남편은 도대체 아내의 변화에 대해서 왜 당황하는 걸까요? 아내가 변할 수 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성관계 시 적극적인 아내의 행동 변화를 되게 반가워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변화에서는 당황한 것들에서 떠나서 금방 즉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실 수도 있고 하는 건데요. 이 아내의 변화에 대해서 남편이 부정적인 지금 상황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것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한 여기까지 표현하신 여기까지를 보고 나서 남편은 이 상황을 아내가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색한 걸까요? 어떠신지요? 어떤 분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싫어하시는지도 사실 이해가 좀 갑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이렇게 구체적인 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불편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싫다가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다는 얘기는 싫은 것보다는 그게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다고 굉장히 좋은 일이 기분 좋았다면, 아니면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그래 이렇게 가자, 당신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좋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지만 굉장히 낯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많이 이게 그런 상황에 놓여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을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것에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실은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 어색하고 당황스럽다는 거에서 싫지 않은데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럴 때의 우리의 그런 반응들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도 굳이 꼭 성관계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어나는 일상에서의 우리의 생활들에서 이렇게 낯설기 때문에 어색해하는 것들이 없는가. 근데 이 어색한 거를 어색한 걸로 해서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다행인데, 이 어색하기 때문에 갑자기 벌컥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벌컥 싫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든가 해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좀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이분은 어색할까요? 왜 이분은 당황스러울까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래요. 성관계 안에서 성관계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한 이런 행동들, 성행동들 안에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문헌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사실은 남녀가 관계를 맺는 처음 시점부터 사실은 거의 역할이 고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신 지금의 노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고정적인 역할이 더 강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복지관에서 여성분이 먼저 남성분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먼저 가서 아이고 접근을 해서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면서 뭔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하는 이런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요즘 세대에서는 요즘 이제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부터 요즘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5, 6학년 정도 되면은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의 이런 역할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발달도 여학생들이 훨씬 빠르고요. 생각도 정신적인 연령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여학생들의 이성관계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돼서 사귀는 사이에 있을 때도 거의 여학생들이 거의 리드하고 끌고 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의 성평등이 많이 이게 관념 안에, 인식 안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표현하는 것은 그의 먼저 표현하는 사람의 개인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지 그게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하다, 아니면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영향이. 그러나 지금 노년기에 있는 저희 세대들은 이런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성관계하는 동안에 성관계를 할 때 남성이 여성을 리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신체적으로도 노화가 오면서 남성이 성관계하는 내내 여성을 계속해서 리드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 통제하고 하기는 신체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남성들은 부부관계하는 성관계하는 거 이제 무서워. 그래서 중년이 되면서 아내가 뭐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자는 척해 막 하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현상들도 사실 벌어지거든요. 거의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전체적인 성관계에서 성행동을 다 리드하고 다 통제하는 데는 통제를 한다면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성이라고 이게 굉장히 좋은 관계 아니면 좋은 서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좋아가지고 어느 한쪽이 만족스럽고 어느 한쪽은 불만족스러워가지고는 이 행동의 행복이 그렇게 다 같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사연자이신 분은 이게 굉장히 아직도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관계에서 남성은 좀 적극적이고 리드를 해야 된다. 끌고 가는 입장이다. 아내는 따라가는 입장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내가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네. 그러면 이제 몇십 년을 살았으니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으니 내가 생각한 거를 조금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 안에서 사실 남성과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남성과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 둘 다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안에서 때로는 남편이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내가 적극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그런 어떤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이런 역동에 의해 갖고 같이 하나됨을 느끼는 이런 작업이 그런 것들이 바로 성관계가 아닐까.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남성이 적극적이어야 되고 여성은 소극적이어야 돼서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성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표현할 때 오늘의 성관계는 요번의 성관계는 사실 성관계는요 매 회마다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 성관계는 매회 다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좋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매회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성관계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뭐가 조금 부족했어. 그럼 이게 왜 부족했지?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이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고쳐 나가고 점점 하나됨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람직한데 성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가식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부부관계, 성관계의 경험이 다 있으시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까? 특히 부부일 적에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이렇게 보니 남편이 원하는 대답이 만족했어. 오늘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 솔직하게 되지 못하는 이 관계 안에 있는서 같이 한 행동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커플로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솔직함을 기반으로 해요. 솔직해서 그 안에서 신뢰가 쌓여서 솔직함과 신뢰가 가장 갖고 있는 기반, 심리적인 그 베이직에 깔려 있는 아주 그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하지 못하고 이제 가식적으로 자꾸 상황에 맞춰서 상대가 원하는 답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관계가 이제 삐끗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일반적인 표현으로 삐끗거리기 시작해서 요것들이 자꾸 틈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만스러운데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게 꼭 불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좀 너무 부정적이고요. 내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시정이 되면서 같이 하나됨이 되는 길이 막혀 있다면 나는 만족하지 않았는데 만족한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심리적인 이런 노력들이 사실 사람을 되게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일상생활에서 성별에 대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냐 하는 거에 고정관념이 뭐가 있어. 요즘은 나이 들으니까 여성들이 전부 다 남성들보다 다 있지 위에 있어 갖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주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사실은 저희 삶 안에서 되게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주나 아니면 손녀딸이나 아니면 아들이냐 아니면 며느리냐 딸이냐 사위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것도 전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며느리의 행동이 아니면 사위의 행동이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었을 때에 그것들을 비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되게 많잖아요. 왜 여자가 저래?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저렇게 목소리가 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뭘 많이 따져? 그러니까 사실은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여성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인생을 60년, 70년을 살아온 그 인생의 큰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이 이때도 자기 주장을 못한다면,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계속 소극적인 이런 것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할 만한 때가 됐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면 사실은 되게 불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과거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아니면 우리가 못 해본 것들을 사실은 좀 깨고 바람직한 쪽으로 나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고 시도해보고, 그래야 나중에 세상을 마칠 때 정말 소풍 와서 잘 놀다가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남성이랑 여성이랑 자꾸 비교합니다. 그런 비교하는 것들은 특히 젊은 아이들한테죠. 그래서 여성이니까, 그다음에 아내니까 참아야 돼. 물론 아빠니까, 그다음에 남편이니까 참아야 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참아야 돼, 희생을 해야 돼 하는 쪽은 아직도 우리 세대에서는 여성들한테 더 많이 강요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들은 다시는 결국은 무엇을 만드냐 하면 자존감을 저하게 돼요. 그리고 열등감이 생기게 합니다. 나는 지금 7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까지도 뭘 이렇게 잘 못한다고 그러고 뭐를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러면 참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이 먹은 우리들도 문제지만 나이를 먹은 윗세대로서 아랫세대를 쳐다보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아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내는 왜 변했을까요? 아내가 갑자기, 사람은 그냥 변하진 않습니다. 누구고. 그 아내는 왜 변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내는 나이를 들면서 성욕이 엄청 더 좋아졌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는 성욕이 조금 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성욕이 조금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아내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노년기에 나이 들어서 성욕이 더 커졌을까요?
아니면 아내는 본인 스스로 과거에는 젊어서는 못했지만 지금 이제서는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좀 해보겠어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하는 성행동을 보니, 성관계 때 성행동을 보니 이제 나이 들고 남편이 아이고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무시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이런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가장 올바를까요? 저는 아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보지 않아서.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내분은 노년기를 접어들면서 성관계라고 하는 이런 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눈을 뜨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서 그 지금 노년기에 있는 이 노년 세대들보다는 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역할이죠. 여성은 좀 이래야 돼. 나는 아내니까 남편이 성관계 때 리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 남편이 해주는 거는 다 좋다라고 해야 돼. 그래야 남편이 위신을 세워주는 게 아니겠어? 이런 역할보다는 내 지금 욕구가 어떤지,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만족한지 아니면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 사실은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식이 조금 약한 편에 속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전혀 모르지 않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아니면 제대로 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 가서 내 삶을 내가 얼만큼 더 이게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살아가기 위한 그 내 노년기를 아주 충실하게 잘 지내기 위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내는 혼자가 아닌, 이제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바뀌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그냥 나대로 할게가 아니라 가장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인, 사건인, 아니면 이런 행동인, 성관계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만들어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보고 그분의 아내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만족감, 내가 무엇이 만족한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하는 손 내미는 이런 작업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이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딱 이렇게 아내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여러의 예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아내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왜 변했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제대로 이렇게 딱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 아내가 왜 변했는가를 알기 전에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나의 감정은 도대체 어떤 건지 좀 마주 보는 거, 대면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가 하고 내가 좀 스스로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의 입에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표현된 그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먼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마주 봐서 내가 이거는 정말 부정적이야, 싫어.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내의 변화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부정적이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낯설어서 어색한 거라면 아내와 소통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통하기 전에 하는 전작업이 내 감정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왜 그랬을까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통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내 앞에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솔직해진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시고, 나는 이게 불편하니 이런 것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내 의견도 같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소통을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선은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이라는 도대체 뭔지, 정체성이 내가 갖고 있는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나의 성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 청년기에 알고 있었던 것, 장년기에 알고 있었던 게 노년기에 꼭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들이 관점인 생각, 인식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뭐냐면 성적인 이런 심리 변화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이 변하면 사실 마음도 따라 변합니다. 마음만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사실 부부가 같이 성관계 안에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체위나 아니면 성행동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수정되고 교정돼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화에 따른 심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우선은 좀 인식해 하시고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고 하는 밑바탕이 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서 아내하고 솔직하게 같이 나눠보시면, 의외로 여성들은 특히 아내들은 남편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정말 커다란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남성분은 왜 이렇게 아내가 성행동이 변했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그다음에 특히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감정들을 느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 남편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특히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변화들, 우리 안에 성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변화, 그다음에 또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하기도 하고 해야 되겠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생활의 지혜를 좀 실천하시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귀에 꽂히는 딱 한두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두 가지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지 말고 꼭 여러분들 생활 안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변하면서 조금 더 나은 이런 인간, 더 나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